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2월 13일 오후인데요. 설 연휴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를 고고TV가 빌어드리겠습니다. 연휴 명절이니까 좀 근본적인 문제를 따질 텐데요. 부산은 아무리 저들이 친일 프레임을 씌워도 박형준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입니다. 부울경이 너무 망가졌습니다. 서울도 많이 망가졌죠. 서울은 정신적인 피폐와 또 부동산 때문에 많이 망가졌는데 기가 찰 일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전월세자의 40% 이상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옳다, 부동산 정책이 옳다 하고 찬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미쳐 있습니다. 미쳐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 보수 우파가 보수가 조금만 계획을 하고 중도 진보층으로 손을 뻗어서 조금만 흡수하면은 당연히 서울시장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고 이길 수 있고 또 대선도 너무나 징글징글한 저들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도덕 비양심적인 행태에 의해서 이길 수 있다. 국민의 합리적 지성을 믿는다 하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기가 찹니다. 너무 기가 찹니다. 서울시장이 부산시장이 왜 보궐이 됐는가 결연이 됐는가를 보면은 박원순과 오거돈의 성추행 때문에 그러죠. 국민들은 그걸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단일하냐 뭐냐 친일이냐 아니냐 문재인을 지지하느냐 마나로 지금 갈리고 있고 저들의 프레임에 갇혀서 문재인은 서울에서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대선도 재선을 할 것이다 하는 악몽이 지금 그려집니다. 그 변수가 안철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글은 진중권이가 중앙일보에 연재하는 퍼스펙티브 이게 서술을 한다는 거예요. 퍼스펙티브가 1인칭 3인칭 관점에서 서술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걸 소개시켜 드릴 글입니다. 안철수가 진중권이를 두 번이나 만나서 진중권이가 안철수를 두 번이나 만나서 지지할 것 같았지만 돌아서 버리죠. 깜이 아니다. 저런 사람이 정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식이죠. 그래서 금태섭 지지로 돌아섰죠. 그렇죠. 고고TV 개인 방송이니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안 나왔으면 국힘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거예요. 안철수의 돌출은 전체 야권을 상승작용이라 시너지를 갖고 오는 것보다 오히려 해치고 있다 하는 게 고고TV의 논조입니다. 물론 안철수가 단일화가 되면 안철수를 지지할 수뿐이 없죠. 일단 문재인을 갖다가 문재인의 일단은 기세를 꺾어야 되니까. 그러나 개헌론에서 내가 말씀드렸듯이 안철수가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개헌론을 갖고 나옵니다. 저들은. 왜? 보수가 괴멸되고 보수가 와야 되는 수준까지 들어가니까 끓일 것이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부산에 어제를 먼저 선접하고 부울경에 국힘 의원들이 모두 찬성을 하면서 중립됐죠. 중립화 의제가 됐고 그것은 영향을 못 미친다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해저터널을 확 덮어버렸어. 해저터널로 덮어버렸고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니까 가덕도 신공항이나 해저터널 같은 경우도 한참 가야 될 겁니다. 당 1년짜리 부산시장, 4년짜리 부산시장이 할 게 아니죠.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특히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 중앙정부와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여기서 또 가덕 신공항 프레임이 한일 해저터널로 덮여버리자 갖고 나온 게 친일 프레임이다. 히데요시의 정명 가도까지 등장하고 난리가 났다. 총선을 한일전으로 만들어서 승리하더니 보궐선거는 아예 임진왜란으로 치르려고 한다. 진중권의 말이에요. 이름에도 쳐요. 그 보수 수구 꼴통들 큰일 났어요. 뭉쳐야 돼요.
김종인이 싫으면 일단 이기고 국힘 쪽에서 서울시장 이기고 난 다음에 쫓아내고 하든가. 여당의 친일 프레임은 선거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쓰였다. 가령 징병, 진공, 징용공 판결로 일본이 강제 무역 갈등을 일으키고 강제 무역 보고가 났을 때 조국이가 당시에 일본 해외라는 촉을 옆구리에 끼고 나왔는데 이 일본 해외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국 이놈아. 일본의 극우들이 지배하는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럼 TK 꼴통들을 극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SNS에 조국이는 죽창가를 올리고 죽창으로 무찌르자 동학혁명까지 끌고 나왔다. 한일 4.15 총선에 질려 그러자 민족주의 정서를 갖고 나와서 총선에 대입했고 돈을 뿌려버려서 결국은 이겼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비참합니다. 보수내에서 말이지 진다 미래통당 진다 미통당 진다 차명진이 나오고 민경욱이 나와서 희한한 그 말을 해대니까 와장창창 무너져 버렸다. 그래도 그들이 아직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살고 국힘은 민주당 이중재다. 김종인은 노망난 늙은이다. 틀리다. 그걸 안 빠더라고 같이 직격을 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얘네들이 한일 갈등을 일으키고 친일 공세를 하는 것은 중요한 얘네들은 자기들의 부정부패 비리를 덮으려 하는 것이다. 윤미향 사태는 간단히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의 최후 공세다 하고 김두관이가 말했고 친일 사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민병두가 말했고 완전하게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나라의 슬픈 자아상이다 하고 송영길이가 말했다. 대한민국에 친일이 있어. 근데 이 프레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프레임 들어오면 국힘 쪽이나 그 TK 수국 꼴통들이 방어를 못해요. 너희 친북이야. 그 말뿐이 안 돼요. 철학과 역사적으로 냉철한 비판의식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김원웅이 광복회 회장이라는 놈이 민주당의 서른이 우원식이 안민석이라는 놈한테 우리 시대의 독립군상을 수여하고 은수미 성남시장 그 괴물이에요. 은수미 그거 이재명의 한테 물려받은 은수미 같은 놈이죠. 단체 신최우상을 받았고 추미애는 또 나오네. 추미애는 최재형상을 받았다. 근데 이놈들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친일 족속들이다. 이게 진중권의 일관이고 그 이재명의 말입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여권의 1위 그거 저는 크게 안 보는데요. 이재명의 말입니다. 문재인보다 훨씬 더 무식하고 괴물입니다. 그 보수자들 TK들 특히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러는데요. 정신 차리세요. 상식적인 고고 TV가 보고 경제 전문가들을 보면 이재명의 기본소득이나 이재명이 남발되는 것은 그건 포퓰리즘도 아니에요. 악성 독버섯 정책이에요. 경제로 무엇을 일으키고 무엇을 만들고 거기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갖다가 있는 걸 갖다가 쓰고 없으면 빛을 국채를 발행해서 쓰겠다는 게 이재명의 악성 포퓰리즘 돈 나눠주는 거예요. 대단한 괴물입니다. 이재명이는. 그거를 보수층에서 지지하고 있대요. 보수층에서 지금 리더가 안 나오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고고태보엘은 진짜. 조국 백서는 586 세력의 상상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조국 사태의 시작은 대법원 강제징용 관련 판결이었다. 나라 도처의 친일 분자들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상황이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자주적 입지를 만들기 위한 민주 세력의 역사관을 무너뜨려 보겠다는 자들의 반란이었다. 이것이 그들이
그들이 들어 사는 NL계, 즉 민족해방 상상계다. 우리는 승리했다고 여겼으나 사실은 포위되어 있었던 것이다. 촛불혁명을 뒤엎으려는 반동의 기세는 만만치 않았다. 참 거의 망상의 수준이다 하고 진중권이가 말을 해요. 이 허구를 부정하면 보통의 시민들이 가진 혁명의 주도권에 대한 이해와 경의가 부재한 탓이다 하고 공격을 한다. 유사 종교적 현상이다. 사이비 종교도 물의를 일으켜 교단이 위기에 처하면 그게 다 도체에 서식하는 사탄 세력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현상이라고 우기지 않는가. 집권층과 지지자들이 이렇게 피포의 의식, 시즈 멘탈리티, 피포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 나라가 늘 혁명과 반혁명의 내전 상태에 있다. 민주당이란 공당이 총선을 한일전이란 슬로건을 내건다. 민망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은 민주당의 주류와 지지층이 정치적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하나로 결석시켜주는 것이 바로 NL 상상계, 민족해방계의 적, 자신들이 우리 시대의 독립군으로서 친일파 후회에 맞서 민족 정기를 세운다는 허위의식이다. 이 상상계는 물론 현실과 아무 관계가 없다. 현 민주당의 모체인 한민당은 친일, 친미 반공 세력의 결집체였고 이승만의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지지했으니 그들 논리라면은 분단의 원형인 셈이다. 당시 해방 후에는 다 그랬죠. 게다가 상당수가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친일 지주들이었고 다들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외칠 때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말하던 기득권 세력이 현재 민주당이다. 홍영표란 작자는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가로막았다고 하나 그것은 자신을 돕던 한민당 인사들이 수사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한민당은 특위 해산의 공범이었다. 당시의 조병옥은 미군정 경무부장으로 4.3 사태 당시 강경 진압을 지시해 학살 원행이라 불린다. 그러나 그 조병옥은 그 후에 민주당을 결성했고 그들이 조병옥의 아들이 새천년 민주당의 대표를 지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고생해도 친일파의 후손들은 국회의원이 되어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민주당의 신기남, 이미경 전 아버지는 일본 헌병 5장이었고 김일성 전 의원의 아버지 가네야마상은 특무경찰로 이재호 전 아버지를 체포한 인물이었고 홍영표 의원의 조부는 일제강점기에 고위직을 지냈다. 이 외에도 민주당 애들이 친일파 애들이 말이죠. 민족을 배반한 친일파 애들이 국힘 쪽보다 훨씬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런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보세요. 이 친일파들은 이승만이 친일파라고 하는 이 민주당 뜰거지들은 이승만이 독도를 빼앗았다고 해서 일본에서 오히려 반일 인사로 일본은 이승만을 간주해버리고 독립기념관을 지은 것은 친일파의 후예라는 민정당 정권이었고, 그죠? 독립기념관은 민정당 정권의 전두환이가 지었고, 역사바로 서교를 한다며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한 것은 김영삼 정권이었다. 김영삼이 친일 청산을 했죠. 가장 확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광복회 회장인 김원웅이란 작자는 친일 후예 정당인 공화당, 민정당, 한나라당을 두루 거쳤는 게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가. 지금 와서 자기는 반일의 선두에 섰다. 한마디로 민주당 이퀄 독립군, 국민의힘 이퀄 토착 왜고라는 상상계가 역사가 아니라 그들 머리에만 존재하는 서사일 뿐이다. 가짜 서사일 뿐이다. 그 허구 이야기 속에서 체제가 전혀 다른 남한과 북한도
외세에 저항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표상이 되고 그들이 말하는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상상계의 민족국가 남북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자주적 입지라는 조국 백서는 결국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민족이 결정하자는 뜻이고 이 낭만적 관념은 상상계의 북한을 현실의 북한으로 착각한 데서 비롯되었고 이 혼동이 북한의 선회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낳았고 이것이 이번 북한의 원전을 갖다가 건설하겠다는 허황된 생각이었다. 김종인 씨가 이적행위라고 공격한 것은 좀 과했지만은 그러나 왜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하려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윗선의 지시로 당시에 용해되는 수준과 속도를 넘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는 것은 백일하의 사실 아닌가. 통치행위라는 윤건영이 말에 따르면 탈원전이 아니라 북한 원전을 가리키시는지 모른다. 북한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실언이 잦은 것은 또한 조선은 하나라는 NL계 상상계와 관련이 있고 태영호 의원을 변절자로 부르는 문정복 의원이나 미국은 핵 5,000개인데 북한은 갖지 말라는 법이 없냐는 송영길의 말은 그 상상의 공동체와 맺은 정서적 유대감이 무의식적으로 깔려있고 표출된 것이다. 소설 태백산맥은 NL 상상계의 중요한 일부를 이룬다. 이 태백산맥에서도 옛날에 읽었는데요. 중간쯤을 딱 끝냈어요. 너무나 편집적이고 너무나 저급해 글이. 솔직히 대하서사도 아니야. 한 세대가 이 소설로 현대사 공부를 대체했고 이 책도 한때는 반공의 터부를 깨는 진보적 역할을 했는데 그 태백산맥 저자라는 놈이 반민특위를 부활시켜 150만에 이르는 친일파를 단죄해야 한다고 근래에 말함으로써 그 이면의 반동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NL 상상계는 여러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방해해왔다. 위안부 문제도 한일전 프레임으로 양국 시민 사이를 갈라놓을 일이 아니었는데도 민족이 아니라 세계 시민의 관점에 서서 그것을 개인에 대한 국가적 폭력,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에 반대하는 한일 양국 시민들의 공동의제를 만들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상상계는 현실을 대체할 수 없는데도 내수형 죽창으로 한일 외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그 난리를 치더니 강창일이가 주일대사로 가서 일왕이 아니라 천황폐하의 신입장을 받았고 대통령은 위안부 판결이 곤혹스럽다며 일본 자산을 강제 집행하지 않겠다는 이상한 짓을 했다. 애초에 민족을 불러내지를 않을 것이었음에도 민족을 불러내서 사이로 총선에서 이겼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 철진한 대립적 민주주의가 다음 세대에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고 비교적 이념에서 자유로운 젊은 세대의 반일은 일본 내에 먹힌다는 피해의식보다 이제 해볼만 하다는 대결의식에 가깝게 됐고 낡은 NL 서사가 그 이념의 공백을 틈타 철없는 국뽕게임의 세계관을 제공해주고 있다. 얼떨결에 주체로 호출당한 이들은 내용량이 1비트로 축소되어 세상을 흑백의 이분법으로만 바라보게 되고 검찰 이퀄 사법부 이퀄 언론 이퀄 국민의힘 이퀄 토착외구 즉 검찰과 사법부와 언론과 국민의힘과 토착외구는 같다 하는 이 등식은 필요에 따라 임의로 연장된다. 문제는 토착외구라는 표현에 담긴 인종주의 정서다. 집권당이 나서서 인종주의 편견을 용인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 아닌가. 이 정권은 진중권이가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 정권은 핍박받는 굴절된 현대사를 갖고 권력의 주구들은 연장을 했고 원칙을 지킨 자들은 좌천됐고 열심히 현대사를 굴절시키고 있다. 대체 누가 친일파의 후손이란 말인가? 이 진중권의 말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게 대부분 100% 99% 맞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 친구의 지식적인 허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면은.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올렸냐 하면은 형편없이 맨날 프레임에 막혀가지고 쪽을 못 써요. 국힘 쪽에서는. 응? 오로지 이걸 갖다 크게 덮는 사람은 김종인 씨 하나뿐이 없어요. 어? 얼마나 인문 사회학 철학적으로 빈곤하면은 국힘의 관료주의 출신자들의 국힘의 의원이 돼 있죠. 대부분이. 그죠? 시험에서 성공한 자들이 국힘의 주류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국힘 쪽에서 지금 출세주의자들이 국회의원이 돼 있는데 대부분이 밑바닥부터 큰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이들이 국힘을 토착 외고 친일 세력으로 몰아치우고 그죠? 각종 프레임, 돈풀기 프레임, 코로나 프레임으로 몰아치우면은 그걸 방어할 다른 인문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그걸 끌어내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너희 친북 아니냐? 더 과거적인 이념 공세를 하고 있으니까 항상 판판이 깨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4.7 보선에서 국민들이 국힘에 대해서 국힘 하면은 PK 세력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쪽에 100% 당선이니까 그걸 갖다가 용인을 못 한다는 말이죠. 그래 진중권이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 모든 악성 프레임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도 아닌데 그거 하나 반격을 못 한다. 국힘 쪽에서. 진중권 같은 경우도 지쳤을 거예요. 진중권뿐만 아니라 각종 보수 언론, 중도 언론, 심지어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까지 보면은 문재인은 있어서는 안 될 정권이다. 이 정권은 절대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의적으로 타락한 정권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논설들이 주류를 이뤄요. 근데 못 깨요, 우리가. 못 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소리 꽥꽥 지르면서 인상 찡거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국민의 지성과 합리를 믿는다 나는 상식을 믿는다. 그러면 뭉쳐줘야 돼요. 좀 부족하고 좀 불만족스럽더라도 문재인에 대치할 세력한테 그게 국힘 세력뿐이 없어요. 뭉쳐줘야 돼요. 그걸 안 하더란 말이죠. 미치고 팔짝 뛰어요. 고고TV는. 그래서 어떻게 문재인을 칠 건가를 묻죠. 고고TV는. 어떻게 칠 건데? 응? 저들은 30% 정도, 25% 정도 딸딸딸딸 뭉쳐있는데 이쪽은 분산되어 있고 서로 공격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칠 건데? 그리고 미래 비전이라는 게 솔직히 무슨 필요가 있는데 현재 문재인의 4년 과거를 보면은 이건 도저히 용납 못할 난정이고 인간의 상식과 양심을 다 파괴해버렸는데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부터 없애버려야지. 제거해버려야죠. 무슨 대체를 대체 세력 대안을 내놓으라 그러고 변해라 그러냐 이거예요. 변하려 그랬잖아요. 김종인 씨가. 그러면은 밀어줘야죠. 기가 찰 일입니다. 기가 찰 일이에요. 진보의 대표적인 지식이라는 스피커라는 진중권이가 이 정도 할 정도면 국힘이 변해줘야 되는데 이걸 변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허위예요. 허위. 저들은 조선을 망하게 했고 구한 말에 그 현실로 나타나는 게 문재인이래요. 그럼 힘을 몰아줘야죠. 야권에. 야권에 대해서는 현재 국힘뿐이 없으니까. 나중에 깨지더라도 왜 안철수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보수가 괴멸될 뿐이 없었어요. 그렇게 정체성이 없어가지고 보수면 보수지. 그리고 개혁 보수면 개혁 보수지. 중도 보수면 중도 보수지. 보수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쟤네들이 좌파 진보만 살아남고 보수는 괴멸되고 그러면 뭐 가지고 싸우려고요? 우파우파 하지 마세요. 그 유튜버 따라다니면서 우파우파 하지 마세요. 그들은 돈벌이 우파 유튜브에 불과합니다. 연휴니까 이런 거 한번 찍어봤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